네, 이번에는 저희가 보통 사회복사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러 가시거나 대표님이 되시면 알아야 할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 중에 인력 보고라든가 예산 보고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쓴 돈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활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통망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이라는 걸 썼습니다. W4C라는 걸 썼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돼서 희망 이음이라는 ssis.co.kr이겠죠?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넘어가지는 못했고요. 저희 이제 센터 걸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센터보다 시설이 훨씬 어렵습니다. 여기는 반대로. 통보할 때는 제가 센터가 훨씬 어려웠는데 이제 W4C는 제가 구청과 제가 시청과 어떤 의사소견을 하거나 그분들한테 뭔가를 보내서 승인을 받을 때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롱텀 케어, 전에 했던 롱텀 케어 중에서는 저희가 시설의 변경이나 인력 변경이나 어르신들의 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청이나 시청에 보고를 드리면 롱텀 케어와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을 그분들이 승인을 내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롱텀 케어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희망이임이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희망이임 쪽으로 완벽하게 돌아가지 못해서 하셔야 될, 선행적으로 하셔야 될 것들을 W4C라는 데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W4C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겠죠? 이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고 나서 팝업창을 띄우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보다 되게 단순해요. 제가 센터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들을 쓸 겁니다. 근데 W4C에서는 특별히 더 이상 뭔가 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간편 입력이라는 걸 통해서 종사자를 등록하는 걸 하나를 해요. 이건 희망이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본인 업무 외에 불필요한 이런 부분 탑업창 보시면 되고요. 실장님 이거 가릴 게 너무 많습니다. 개인정보가 좀 포함되어 있으니까 막 좀 가려져 있어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등록을 해요, 종사자를. 그래서 등록을 W4C에서 하면 희망 이음으로 자동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신규 종사자 입력하실 때는 옆에 설명서가 다 있어요. 신규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신규 버튼을 누를 거고요. 직원 번호를 보통 등록을 해요. 근데 여기서 등록하는 직원 번호는 저희가 알기 쉬운 등록번호. 나중에 희망임으로 넘어가면 희망임 자체 내에서 번호들을 또 다시 한번 부여하게 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2023년이에요. 2023하고 저희가 얼마 정도 들어올지 모르지만 공을 4개를 씁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들어왔던 300번째 선생님이라면 2022-0300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쓰시기 나름입니다. 그냥 난 직원번호 1번 할래. 1번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실명 인증을 통해서 그 선생님들의 실제 이름과 주민번호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단점은 뭐가 있냐면 외국인 증명서 내지는 외국인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름 뭐 예를 들어서 땡땡땡 쓰시고 주민번호를 쓰면 저희는 남자 1번, 여자 2번, 2000년 땡땡년도 이상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3번 남자, 여자 4번, 외국인들 5번, 남자 5번, 여자 6번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분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인증받을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주민등록증이 있는 분들은 체크하셔서 조에 놓으시면 실명 인증이 완료됐다고 떠요. 그러면서 당연히 여기에 입력이 될 거고요. 입사 일자는 일 시작하는 날짜로 보통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입사하는 날짜 쓰시면 되고 채용은 공채가 되든 특채가 되든 선생님들이 쓰시면 되고 근무 상태는 정상일 겁니다. 근데 나중에 휴직을 했거나 퇴직을 했을 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퇴직 보고할 때는 여기가 퇴사가 되어야 되니까 퇴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의사 정보는 이분이 계약의사라면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자격번호를 입력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면허를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격증 번호를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분을 했어요. 그럼 자격번호를 누르면 어떤 분인지 자격증에 대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요양보사 1급이 실 거니까 그런 내용들 쓰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방문 요양, 방문 간호를 하시는 분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간호사 자격증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두 가지를 다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센터에서. 시설은 간단하게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는 뭐를 할까요? 시군구 보고에 들어서 문서 작성해 보시면 인력 변경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을 저희 회사 그 안에 집어 넣었어요. 일단 어떤 분인지 실명 인정도 했고 그분이 누군지 확인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공단에 보고하기 위해서, 구청에 보고하기 위해서 공단과 연동을 시키기 위해서 이 내용을 입사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아까 저희가 간편 입력에서 선생님을 입력하시면 행추가 했을 때 그분의 이름이 여기 떠요. 내일 입사할 거예요. 그래서 입사 날짜를 내일로 잡았을 땐 이 날짜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내일 날짜로. 그래서 여기 뜨신 분을 클릭을 하면 밑에 떠서 입사 보고가 돼요. 직원명이 누구고 주민번호 다 입력될 거고 시스템 직원번호는 여기서 부여해주는 번호가 뜰 거고 저희가 써있는 직원번호가 뜰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근무 시작 일자, 내일이면 내일 날짜가 뜰 거예요. 근무 종료는 나중에 이게 입사 보고가 아니라 퇴사 보고할 때 씁니다. 아까 퇴직에다가 체크했을 때가 그거겠죠? 그때는 근무 종료 일자 쓰시고 퇴사 일자는 근무 종료한 다음 날로 보통 해요. 그게 되죠? 그래서 근무 시작 일자랑 입사 일자 확인하셔서 입력하시면 요거까지 해서 저장을 해놓으시면 이제 희망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W포시에서 저희가 하는 거는 간편 입력, 그 안에 장기요양 이제 요양 요원들 입력하는 종사자 보고하는 게 있고 시군구에서 보고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공문 작성을 클릭하셔서 인력 변경 관리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넣으면 돼요. 그러고 나서 예전에는 인력 변경 공문을 통해서 변경하신, 입사하신, 퇴사하신 선생님들을 보고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W포시에선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W포시는 이 작업을 못하니까 구청이나 시청에 저희가 인력 보고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W포시예요. 그래서 시군구 보고는 희망 이음으로 가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W포시를 이용하시는 부분이에요. 희망 이음 바로 가기 눌러서 로그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희망 이음을 좀 열어놨어요. 그래서 희망 이음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돼요. 시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보다 좀 더 세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이제 시군구 보고라는 거를 할 겁니다. 물론 이 안에 정보들 그룹웨어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저희 거를 입력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선생님들 시설에선 이미 다 해놓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돼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하시면 그 방법들을 알 수 있을 거고요. Q&A나 공지사항 자주 질문하는 거 자료실 같은 데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롱텀 케어에 들어가는 어떤 종사자와 입사자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일들을 입소자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리기 위한 거니까 입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포탈 들어가시면 아까 WFC로 넘어가시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시군구 보고 들어갈 겁니다. 시군구 보고를 들어가면 제가 센터 중에는 보고가 한 가지만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시설에서는 구청에 보고하는 게 있고 공단 내용을 보고하는 게 있어서 두 개를 승인을 해주면 구청에서 승인이 하나 나고 하나 공단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롱텀 케어로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이라는 부분을 들어가시고 장기요양기관 인력 변경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 제출 번호는 여기서 생성해 주는 겁니다. 2023년 뭐 저희 센터에서 네 번째 보고를 한 건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맨 밑에 인력 변경 보고라는 게 있어요. 클릭하시면 지금까지 저희가 앞에서 W포시에서 작업한 선생님의 이름을 여기다 이제 등록을 할 겁니다. 어렵게 이렇게 글 잘 쓰시는 분들은 글을 스스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글 쓰는 거에 좀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저처럼 유형별 템플릿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내시면 돼요. 발신 명의는 선생님들의 시설명을 쓰면 되겠죠. 뭐 땡땡 요양원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 내용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시공고 보고에 대한 저희는 인천광에서 서구에다 하는데 서구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저장을 해놓겠죠. 그리고 저희는 공개 버튼에 공개 놓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보통 놓으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장기용 인정 보고는 나중에 보기 편하도록 예를 들어서 영어로 되어 있네요. 땡땡땡 요양보호사 입사 보고. 물론 이름이 똑같은 분들도 계시고 해서 주민번호
생년월일을 저희가 적는 경우도 있어요. 뭐 66년 뭐 3월 3일 뭐 이렇게 쓰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구마다 좀 틀린데 서구 같은 경우는 이 파일 안에다가 첫 번째 선생님의 자격증을 넣어요. 두 번째 근로계약서를 넣습니다. 앞뒷면. 서구는 그것만 일단 하면 돼요. 근데 중구나 동구는 제가 알기로 근로계약서 넣으셔야 되고 자격증 넣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 그 건강검진 서류도 넣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성폭력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는지, 노인학대에 대한 어떤 그런 결격사고가 없는지 그런 것도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구마다 틀리니까 선생님들이 취업을 하셨거나 내지는 오픈을 하셨을 때 그 구에다 문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서류를 넣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런 거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사보고를 하실 때 그렇게 해서 입사보고를 하시고 내용은 부침에다 저희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땡땡땡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땡땡땡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앞면 뒷면 끝 내진 이상 보고 드립니다. 내진 첨부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저장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옆으로 넘어가셔야겠죠? 그렇죠? 요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변경 신고서 또 가셔야 돼요. 삭제를 나중에 할 테니까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안 되겠네요. 그래서 실장님이 아마 지워주실 거니까 입소 보고 한 분을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단점은 사용 시간 초과가 왜 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하셔서 그때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입사 보고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제 저희가 입력을 하기는 이건 연습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쓰는 거기 때문에 써져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입사자 자격증 근로자 어떤 그분 근로자니까 근로계약서 앞뒷면 하시고 그 내용들을 파일로 작성한 거를 첨부하시면 돼요. 아마 조남 여기 선생님 조남이 있어서 제 실장님이 가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용 좀 보고가 좀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변경신고서라는 걸 작성해요. 그 내용은 행 추가를 통해서 행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 할 말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장기 요양 인력 변경 보고 하시고 신규 입소자 누구를 보고합니다. 보고 드립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인원에서 입사를 하면 현재 인원 3명이 입사하면 1명을 더 추가하시면 되고 퇴사를 하면 빼시면 돼요. 그 변경 일자는 그분이 입사를 하는 날짜로 하시면 돼요. 제가 그분을 뭐 예를 들어서 오늘 1월 11일 날 면접을 봤어요. 내일부터 근무하겠죠? 오늘 면접을 봐서 오늘부터 근무하면 오늘 입사 보고를 하면 되고 내일부터 이제 근무를 하면 내일 날짜로 변경 일자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인원에서 입사를 해서 입사하는 날짜로 변경이 되는 그 시점의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2명 했어요. 그러면 저는 하나하나 2개로 나누시는 분도 계시고요. 하나에다가 땡땡땡 점 땡땡땡 요양보호사. 그래서 2명이 오면 현재 인원에서 2명을 추가하고 그 날짜를 하면 돼요. 단 입사 날짜가 한 분은 오늘이고 한 분은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럼 행을 2개를 하시는 게 맞겠죠? 변경 일자가 틀리기 때문에. 입사하시는 선생님 때문에 저희 직원 수의 변경이 같은 날 이루어지면 한 줄에 저는 쓰고요. 다른 날 이루어지면 다른 날짜로 씁니다. 그래서 3분이 들어오시는 3분이 다 날짜가 틀려요. 그럼 저는 행 추가를 3번 해서 그 3명을 따로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인력 변경 현황에 들어가시면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입사 일자 안에 입사하신 분이 계시면 여기 쪼로록 뜹니다. 변경 내용에. 그러면 체크하시고 V표 박스 체크하시고 밑으로 내리면 그 선생님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입사 보고를 하는 퇴사 보고를 하는 선생님을 퇴직과 입사를 체크하신 사람이 여기에 뜨겠죠? 그래서 그 변경 내역을 뜬 사람들을 보고 내역으로 보내시면 돼요.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이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고 뭐 치매교육을 이수했으며 뭐 이런 내용들이 밑에 보고 내역의 보고서처럼 쓰여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반려가 되거나 하면 시군구 의견에 뜹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보고를 드린 상황에서는 시군구 의견이 당연히 안 뜨고요. 승인이 나도 안 뜹니다. 반려를 했을 때만 떠요. 다시 한번 보고해달라고. 가장 흔한 게 첨부 파일을 안 넣었을 때.
자격증과 계약서 이런 것들을 안 넣었을 때는 승인을 내려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안 뜹니다. 두 번째, 뭐가 잘못됐을 때. 이럴 때 시군구에서는 반려를 띄워주고요. 자격증 첨부가 안 된, 뭐 이렇게 써주세요. 그럼 다시 작성을 하셔서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나서 다 했습니다. 그러면 공문 출력이라는 버튼이 이렇게 돼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기본 공문과 변경 신고서가 뜰 거고요. 작성하자마자는 이 공문 다운이 활성화가 안 돼 있을 거예요. 한 10분 정도 기다리시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문 다운은 기본 공문은 자동으로 반영을 해주고요. 변경 신고서는 저희가 해야 돼요. 공문 생성이라는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몇 개가 공문이 지금 생성되고 있는 전국구로 하고 있는지 뜨고요. 좀 기다리면 이렇게 공문 다운이라는 부분이 이제 활성화가 되죠. 이걸 클릭해 보면 제가 보고 드리는 내용이 이렇게 공문 다운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공문 생성을 하고 좀만 기다리시면 기본 공문도 공문 다운이 돼요. 그렇게 돼서 이 두 개가 완료됐을 때만 밑에 있는 시군구 제출 버튼이 있습니다. 시군구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지금은 시군구에 이미 제출한 거기 때문에 시군구 제출 버튼이 없지만 이 뒤에 공문 출력 이 두 개가 다 됐다라고 하면 시군구 제출할 수 있는 시군구 제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사자, 저희 직원들 입사 보고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입소자도 보고를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부터 시작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분들을 보고를 하게끔 해놓고요. 시설은 또 추가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예산서는 저희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든 어디든 다 하고요. 그 회계 업무하는 부분 그것까지 같이 있으니까 챙겨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들 구청에다 보고 드리고 생계비를 저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음에서는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시군구 보고는 무조건 잘 하셔야 되는. 그래서 어르신들 이제 보살필 수 있는 종사자, 그렇죠? 그 종사자에 대한 보고 하시면 되고 또 이제 구청에서 뭔가 요구해요. 오늘까지 안전점검 한 거 좀 보내주세요. 내지는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게끔 열어줘요. 또는 오늘 어떤 어르신 뭐 이렇게 됐는데 이 상황을 비정형 업무 보고로 좀 보내주세요 하면 비정형 업무 보고 들어가셔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업무 보고 하시면 돼요. 그럼 오늘 뭐 부탁하신 뭐 이런 업무를 보고합니다. 첨부 파일 넣고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한 장입니다. 얘는. 더 쉽죠? 그래서 유형변 템플릿 하시고 공문 복사 결제 요청하시고 나면 이 옆에 시군구 제출 버튼이 뜰 거고 그때 시군구 제출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W4C와 희망 이음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같이 하는 거지만 W4C는 어르신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 시설의 센터에 입력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 희망임으로 넘어와서는 구청과 시청에 보고를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구랑 틀리게 이건 한번 해보시면 돼요. 반려 떨궈주시면 다시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문제가 많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정리해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입사하셔서 내지는 만드셔서 한번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희망 이음의 시군구 보고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아는 한도에 대해서 뭐 또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얼굴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